떡 맞추셨죠? 네. 이제 오늘 생일이시라는데. 조선 시대는 전부 흰 옷 입고 살았어요. 네. 조선 시대는 전부 흰 옷 입었어요. 그러니까 사극할 때 빨간 두루마기, 파란 두루마기, 노란 두루마기 입고 밖에 설치고 다니는데 전부 거짓말이야. 임금도 밖에 나갈 때 흰 옷 입고 나갔어요. 왕자도 흰 두루마기 입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궁궐에서 관복을 입지 관복이 밖에 팔랑거리고 안 돌아다녔어요. 근데 전부 그러니까 일제 때 사진만 봐도 전부 하얗잖아. 우리는 전 국민이 흰 옷 입었거든요. 그때 전 국민이 흰 옷을 입었는데 빨래를 그 흰 옷을 뭐로 세제를 뭘 썼어요? 양잿물? 양잿물은 일찍 들어갔어요. 잿물로. 네. 근데 언제 그걸 한번 할래도 지금 못하고 있어. 재를 태워. 물에 받아서.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볏짚만 해야죠. 아니 콩집이 빨래가 더 잘 돼. 아, 콩대. 그리고 메밀집이 제일 잘 돼. 아. 그래서 이제 메밀집은 찌든 때 빨라고 항상 한두 잔씩 받아. 아주 찌든 때는 메밀집이야 빠져. 그리고 이제 어지간하면 볏집으로 빠지는데 볏집을 이렇게 시루에다가 받쳐서 걸르면은 밑에가 이제 그 잿물이 빠지거든. 그걸로 그 흰 빨래를 다 빨았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잿물로 빨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서 화공약품이 왔는데 빨래를 하니까 참 잘 돼. 그래서 번역을 이제 미국서 화공약품이 왔는데 빨래를 하니까 잘 되니까 미국서 오면 양자만 붙이면 돼. 그냥 양잿물이 그래서 양잿물이 된 거야. 잿물인데 양잿물. 그러니까 미국서 그냥 뭐야 소시 오면 양은소, 담배가 오면 양담배, 술이 오면 양주, 양재기. 양 제사 지는 그릇이 오면 양재기. 양파. 양파도 그거지. 건물이 오면 양옥지, 옷이 오면 양복, 여자들은 양장, 여기 양화, 전부 양자만 붙이면 돼. 근데 사람이 오면 양키. 양색시, 양고기, 양색시, 양공주, 양갈고. 양갈고, 그래. 양고기.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내가 벌을 기른다니까 양봉이요, 토종이요 그래? 아니 닭 기르면 양계, 돼지 기르면 양분, 벌을 기르면 양봉이거든. 근데 양봉이요, 토종이요. 아이고 뭐라고 그래? 기를 양자고. 기를 양자고 바다 양자고 구별을 못해. 이제 하여튼 양자 그러니까 잿물이 그 가성소다거든. 그 가성소다로 빨래를 하니까 빨래가 참 잘 돼. 그래서 양잿물인데 양잿물은 얼마나 독한지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손톱이 그냥 뒤틀려. 그리고 손톱에 피가 나요. 이제 고무장갑이 없으니까 안 만질 수가 없어. 그런데 어른들 빨래하실 때 보니까 구정물 바가지를 갖다 놓고 구정물을 적시고 양잿물 적시면 괜찮아. 그리고 양잿물을 이제 자살하려고도 먹었어. 근데 빨리 먹은 줄 알면은 구정물만 먹으면 살아나. 밤톨 많은 걸 먹어도 이거 가다가 녹을 텐데 구정물 먹으면 깨나.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한 사람이 강의 도중에 바로 내가 양잿물 먹고 구정물 먹고 살아난 장본인이요. 근데 이제 어릴 때 그걸 많이 봤어요. 실수로 먹어도 빨리 구정물만 먹으면 돼. 근데 이제 구정물이 뭐냐고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이제 지금 40대, 50대는 모르거든, 구정물이. 구정물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구정물이죠. 이 구정물을 언제부터 써먹은 줄 알아요? 70년대도 써먹었어. 지금 넘어가서 그러지.
이번에 일본 사람한테 강의하면서 강의안을 만들 때 정확히 했어요. 일제 때 딱 8.15 나니까 미 군정이 들어왔거든. 미 군정이 3년 정치했거든. 정치 한번 바꿔졌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8년도에 이제 대한민국 정식으로 정부 수립했단 말이죠. 인민군이 와가지고 석 달을 또 정치를 했어. 근데 인민군 올 때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아세요? 인민군이 지금 낙동강 저쪽에 이제 부산 저쪽에만 점령 안 하고 대구까지 다 점령, 지금 그 외관 거기까지 점령을 했거든. 낙동강 그 밑에까지 점령을 했으니까 우선 교과서를 바꿔야 돼. 교과서를 전부 바꿔. 그럼 바꾸려면은 선생들을 다 데리고 올 수는 없어. 그냥 기존 선생, 기존 선생도 일제 때 선생했던 사람을 8.15 나서 그대로 썼어. 그러다 인민군이 와서 선생들은 해치지 않았어. 경찰이나 공무원들만 잡으러 다녔지. 그 교과서를 바꿔야 돼.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화폐를 북한 돈으로 바꿔야 돼. 근데 은행에 손을 안 댔어요. 은행 직원들 그대로 놔두고 북한 돈으로 갖다가 싹 바꿔줬어요. 그래서 석 달 또 물러갔네. 다시 또 한국 돈을 은행에서 또 바꿔준 거야. 그 정치가 얼마나 그 교과서가 바꾸고 그냥 돈이 바꿔지고 그러다가 그러면 정치가 또 바꿔서 인민군 정치 물러가니까 다시. 근데 정치가 얼마나 바꿔졌냐면 아침 저녁으로 바꿔질 때가 있었어. 낮에는 국군이 점령해서 정치하다가 저녁에 도망가면 인민군이 정치하고 그런 파란곡제를 겪고 살았어요. 그때부터 정치가 구정을 만들 수 있었어. 미군정, 이승만 정권, 인민군 정권, 얘가 그냥 그 박정희까지 구정이 되더라고. 지금 윤보선도 빼놨어요 지금. 이제 그 구정물이 쌀뜨물 받아놓은 거, 그다음 설거지물 받아놓은 거, 애들 밥 남은 거, 돼지 먹으려고 그걸 채소 다듬은 거, 채소 다듬은 거, 생선 다듬은 거, 한 통에다 다 잡아 넣어놔. 이것이 계속 발효가 되고 있어. 요거를 이제 발효가 계속 되니까 요거를 구정물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야채 요소, 당근 요소, 이제 뭐 저기 솔잎 요소, 구정물 같이 골고루 요소는 없어. 채소까지 생선까지 동물, 식물 다 들어간 그런 골고루 요소가 없어. 이것이 양제물독을 해독시킨다니까. 양제물을 덩어리로 먹어도 깨난다니까. 근데 이 구정물이 이제 그 발효균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세제를 양제물로만 하면은 시궁창에만 가면은 정화가 돼. 시궁창이 구정물이거든. 그래서 머리깔 같이 생긴 실진아이가 춤을 추고 놀았어요. 그 설거지 할 때 개수대에 요 음식 찌꺼기 받친 요 밑에가 고이잖아요. 요 구정물이거든. 그러면 양제물로 세제를 하면은 음식 찌꺼기 받친 데만 가면 정화가 돼. 그리고 머리가 같이 생긴 실지렁이가 계속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근데 세제를 석유로 만든 세제를 쓰면은 바닷가에 갈 때까지 오염을 시키는,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생물을 다 죽인다니까. 여기 바다에서 물고기가 등이 굽어가지고 와요. 그래서 모든 세제를 구정물로만 바꾸자 이거죠. 모든 세제를 양제물로만 바꾸면은 시궁창 가면 정화가 되니까 우리나라 세제를 모든 세제를 양제물로만 만들면은 수질오염 80%는 해결한다. 근데 석유로 된 세제가 뭐냐면 가루비누, 하이타이, 퐁퐁, 치약, 샴푸 이거 다 석유로 만들거든. 근데 그거 쓰지 말자 이 말이야.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참 간단해.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간단하냐.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 장관이 되면은 환경부 장관이 되면 아주 간단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러더니 친구가 또 환경부 장관이 되네. 만나주지를 않아. 또 2년이 국무총리가 되네. 이제 진짜 못 만나겠어. 근데 만나는 방법은 있어. 옛날에 수영복 입고 찍은 사진 있거든. 한명숙이하고 그거 가지고 가면은 만나준 거 아니라 끌어다가 아마 고문 넣을걸. 이제 국무총리 망신시킨다고. 아이가 못 만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다 못하고 말았는데 지난번 지난번에 국무총리하고 반말한 목사가 있어. 목사님이 이거 한 건 합시다 그랬더니 나더러 저걸 만들어 오래. 연구 결과 만들려면 교수한테 1억 2억 줘야 해주거든 이놈들이. 그러지 말고 국무총리가 얘기해서 관계 장관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장관이 연구원 박사 둘 1년 연구해봐라 해가지고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충북대 이계호 교수가 건강교실로 왔어. 그래서 이 강의를 하니까 그거 내가 해드릴게요. 내가 전문이에요. 내가 빨리 해드릴게요. 그래. 이 자식이 지껏 만들어. 이야 기발나대 교수들. 내 강의 2박 3일 딱 듣더니 딱 지 강의 안 만들어가지고 이계호 교수 강의 들어봐. 전부 내 이야기지. 비슷해. 2박 3일 딱 듣고 지껏 만들어가지고 방방 떠. 그러면 원칙은 내 말을 인용하면은 거기다가 한 번이라도 써야 될 거 아니야? 하나도 안 써 이 자식이. 완전히 교수들한테 여러 번 당했어 내가. 그 교수들은 못 믿겠어. 자기 해준다고 해놓고 지가 그냥 그거 가지고 이거저거 이용해가지고 뭐 방방 떠요. 근데 이거를 방법이 또 아까 차명숙이 문재인이 첫 번 휴가 때 불시에 가가지고 칼국수 먹은 안동 식당이거든. 너 요거 같이 해결하자. 해주셔요. 너 문 대통령 만나면은 전달을 좀 해라. 그 써주세요. 그래. 진짜 써줬거든. 꼭 전달해야 된다. 그냥 할게요. 근데 이제 5.18 때 항상 대통령 옆자리 나란히 서거든. 근데 대구 매일신문 사건 때문에 5.18 때 3년을 못 갔어. 근데 그래도 매일신문 일제 때부터 내려온 매일신문을 그래도 주교가 거기 개입을 했거든. 근데 매일신문을 그래도 3년 싸워가지고 이겼어. 그래갖고 매일신문을 카톨릭에서 빼냈어. 이제 아주 자신감 있게 주교가 그 손을 놨으니까 주교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써가지고 넣고 다니다. 문재인 줘라. 너 줬냐 그랬더니 전달을 하긴 했는데 임기 마지막에 줘가지고 문재인한테 주고 그게 활용을 못하고 있어 지금. 이거 정치적으로 좀 해결을 하면은 우리나라 수질은 80%는 해결한다. 근데 지금 정치에는 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몇 번 하려다 못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우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으면 좋은데 반대로 아랫물이 맑으면 우물은 안 맑아도 괜찮아. 그래서 아랫물이라도 맑아보자. 그러려면 우리가 석유로 만든 세제는 쓰지 말자 이거죠. 그 가성소다가 양잿물이야. 소다가 양잿물이야. 가성소다. 그거가야 어디까지 들어가냐? 모든 중국집에 밀가루 반죽한데 다 들어가. 그 가성소다가 쫄깃쫄깃해. 그게 들어가야 돼. 막국수도 다 들어가. 근데 그 독한 걸 먹고 어떻게 사냐? 그냥 그 단무지 하나만 먹어도 괜찮다니까. 식초만 조금 먹어도 돼.
발효균만 담은 중화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 국민이 양재물을 먹고 있으면서도 발효균이 다니까 모든 우동, 짜장면 뭐 중국에 뽑는 거 그걸 안 넣으면 쫄깃쫄깃하지 않는다니까. 그렇게 다 들어가요. 그게 소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저기 소 안 될 때 먹는 거 소다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식품으로 지금 다 쓰고 있어요. 그 독한 것이. 독한 거는 발효균만 담으면 되니까. 근데 이 그거를 이제 세제로 정화를 석유 제품을 쓰지 말자. 양념물로 세제를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가성소다를 사요. 값도 싸. 그냥 그 가루로 뭐 3kg 포장도 있고 5kg 포장도 있고. 이제 나는 식구가 많으니까 많이 쓰니까 그냥 10kg짜리 값도 싸요. 가가지고 그걸로 세탁할 때 넣어요. 세탁이 더 잘 돼. 또 조금 덜 되더라도 그걸 쓰자 이거죠. 그 다음에 설거지 할 때도 그거 넣고 잘 쓰죠. 근데 두부 공장에서 그 두부 판이나 틀이나 그 보재기는 양재물로 안 빨면 못 빨아. 합성제대로 안 빨려. 그만큼 세척력이 좋아요. 이제 요 사이에 요거는 좀 씻기가 편한데 요거 자루가 이렇게 된 건 여기 칫솔질해도 힘들잖아요. 그냥 그 가성소다만 넣고 삶으면 깨끗해져요. 양념물이 사기 그릇 삶는데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세척제로 아주 좋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면 가루비누, 퐁퐁, 샴푸 이런 거 쓰지 말고 전부 양념물을 쓰자 이거죠. 값도 싸니까. 또 세탁이 좀 덜 되더라도 그거 쓰자 이거죠. 그러면은 이거 몸에 단데 이상이 없어요. 몸이 가려무시. 근데 모든 건요 석유로 만든 건 아토피가 가렵고 이제 그걸로 빨래하면 아토피가 가렵지 않고 이제 좋거든요. 모든 세제를 양념물로 바꾸자. 근데 내가 이제 그 콩을 살렸는데 강원도 콩이 없어서 정읍서 2가마를 샀어. 오래전에.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목화농사 침략 당하고 밀농사 침략 다 당하고 콩농사도 침략을 당했어. 야, 우리 마을 콩이라도 살려보자. 그리고 강원도 가서 제초잔치면 콩 다 산다 그랬더니 조그마한 마을에서 150가마가 들어오네. 지금 같으면 비닐하우스도 있고 창고도 있고 막 하는데 집 하나 겨우 짓고 들어가갖고 150가마를 갖다가 넣어놓으니까 장마가 지니까 습기가 차는데 이거 콩이 다 썩게 생겼네. 이거 어떻게 지금 두부 장사를 해봤어. 두부 장사를 하면 참 좋은 것이 오늘 콩 한 마리를 두부하면 내일 2마리 값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서울 동대문 시장에 새벽 시장을 하거든. 새벽 시장을 하고 매일 목욕탕을 갔다 와. 목욕탕에서 나오는 시간에 두부차를 딱 대면은 한 사람 앞에 한 판씩 사가. 왜냐? 친척, 친구, 형제가 한 판은 나눠 먹거든, 일주일에. 그리고 이제 20판 가지고 왔더니 40판 가지고 오래. 40판 가지고 왔더니 80판 가지고 오래. 80판 가지고 왔더니 100. 야, 이거 큰일 났어.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러면 이제 무허가 식품 제조거든. 그래서 안 했어.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안 했어. 그러면 시설 갖추려면 또 돈이 몇 억 들어가고. 그 두부 장사 아주 재밌는데 못 했어. 그러다 어떻게 하냐, 할 수 없이 안 썩으려면 매주를 쏘는 수밖에 없어. 여름에 매주를 쏘놔야 돼. 그래 안 썩어. 근데 이제 광주에 친구가 있는데 윤명로라는 친구인데 이 사람은 내가 태어나서 그런 천재는 처음 만나봤어요. 이제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컴퓨터야. 그러니까 나는 국민학교라도 졸업했는데 그 친구는 국민학교도 못 다녔어. 곱사에다가 골결핵에다 폐결핵에다가. 근데 거기다가 얘기하면 그냥 천재야. 아인슈타인이 될 수가 없어. 시계가 날짜 나온 시계가 2개 값이거든. 일반 시계를 사서 용침을 만들고 바늘로 만들어 가지고 기아를 톱날 만들어 가지고
28일, 30일을 구멍 뚫어서 맞춰가지고 돌아다녀. 이런 천재가, 야, 근데 이제 나 지금 이제 내주 공장을 어디 생겼다 그랬더니 메주가 흰 곰팡이가 있고 노란 곰팡이가 있고 파란 곰팡이가 있고 까만 곰팡이가 있는데 흰 곰팡이는 아주 좋은 곰팡이고 노란 곰팡이도 좋은 곰팡이고 파란 건 나쁜 곰팡이야. 그리고 까만 건 썩은 거야. 이거 곰팡이 아니야. 근데 흰 곰팡이하고 파란 곰팡이하고 합치면은 흰 곰팡이 균이 파란 곰팡이를 이겨. 야, 어디서 그런 어떻게 그게 나왔냐고. 그 어디서 뭐 아무도 학술 나오기 전에 이 친구 머리에서 나온다니까. 그리고 날짜가 오래 갈수록 이로운 균이 이겨. 이 소리를 하고 1년 있다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오래 살았어. 태어날 때 폐결핵 골계력으로 태어날 때 곱사로 태어나가지고 쌀을 핀센트로 집어서 골라서 먹어. 그래야 살아. 조금 더 이상 있으면 뭐 큰일 나니까. 이게 이 사람을 빨리 죽었다고 한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오래 살았다고. 왜냐 그냥 10대 죽을 줄 알았어. 근데 50대까지 살았거든. 야, 이 소리를 안 하고 죽었으면 우리나라 학계가 이놈의 미생물 학과 교수들이 뭘 처먹었나, 뭘 연구해서 처먹고 사나 싶어요. 야, 이 소리를 딱 하고 갔는데 이제 나는 메주 공장에 온도계가 없어요. 딱 보고 흰 곰팡이 피면 잘 피고 있구나. 노란 곰팡이 피면은 메주가 좀 춥다고 하는구나. 파란 곰팡이 피면 메주가 감기 들었구나. 그 온도 올려주면 돼. 그 항상 온도계 없어요. 그럼 모든 것이 흰 곰팡이가 피면은 이제 해결되거든. 이 친구한테 이제 그러면 옛날에 페니실린이 파란 곰팡이에서 만들었거든. 인류의 모고 질병을 다 고쳤어. 페니실린. 페니실린 외과에 좋아요, 내과에 좋아요? 둘 다. 피부과에 좋아요, 안과에 좋아요? 이거는 뭐 그냥 뭐 페니실린 터지고 깨지고 물에 들고 불에 들고 전기 등창 마른 버짐 진 버짐 이발에 기계톡 얼어 터지고 도가 터지고 연장에 다친데 이건 아침에 바르면 저녁에 낫고 저녁에 바르면 아침에 낫고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현기 경풍 간질 퇴열 홍역 태독 임질 매독 다 고쳐졌다니까. 매독까지. 그냥 70년대에 아니 저기 1800년대에 우리나라의 인류의 병을 파란 곰팡이가 다 고쳐냈다니까. 그 페니실린이. 그 페니실린 안 나왔으면 그건 상상을 못해. 근데 이제 내가 선지대 교수 임명장을 받았잖아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월급은 한 번도 안 받아봤어. 근데 목사 돼가지고 혜택이 하나 있어. 뭐냐? 젊은 목사한테 반말할 수 있는 거. 내가 장로 되면 반말 못 하거든. 그러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혜택이 있어. 근데 교수지만은 교수 월급은 안 나오고 그날 출근한 날은 교수 대우를 해줘. 근데 이제 그래서 덕을 본 거는 우리 학교다 주차장에다 차 무료로 세울 수 있는 거. 또 이제 미국 갈 때 저기 비자 나온 거. 근데 또 혜택이 하나 있어. 젊은 교수들한테 반말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미생물학과 학장한테 1800년대는 페니실린 나와서 파란 곰팡이 가지고 인류의 목골질병을 다 고쳤다. 그러면 1900년대는 노란 곰팡이 정도는 가져야 고친다. 2000년대는 흰 곰팡이로 고쳐야 된다. 그런데 흰 곰팡이를 쳐다봐야 되는데 이 모자란 새끼들이 지금도 파란 곰팡이 쳐다보고 있어. 이 모자란 새끼들은 암도 고쳐져. 흰 곰팡이 쳐다보고. 그랬더니 우리는 지금도 파란 곰팡이 가지고 연구하고 있어요. 흰 곰팡이 쳐다봐. 이 모자란 새끼.
모자란 정신반이 시키더라. 그랬더니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라. 그 이제 흰곰팡이 가지고 이제 모든 그 아까 그 이계호 교수부터 우리나라의 미생물 질환 놈들 전부 이 친구한테 받은 이론 가지고 막 번져먹어. 근데 이제 안병무 박사 처남이 자기 부모님 산소를 이장을 좀 해달래. 그리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저기 효소 공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쌀겨 그 효소로 한국에서는 안 팔리고 뉴욕에 지점이 있고 동경에 지점이 있다고. 그래서 외국에서도 팔린다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미생물에서 설명을 해. 이런 건데 알아듣지 못하겠어. 뭐 미국 말로니까. 근데 내가 흰곰팡이, 파란곰팡이, 노란곰팡이 딱 했더니 바로 내가 흰곰팡이 미생물 공장이에요. 내가 이거 가지고 돈 벌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공장은 못하니까 흰곰팡이를 활용을 하자 이거죠. 근데 이제 그 발효균이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그냥 공기 발효가 있어요. 공기 발효가 뭐냐? 메주도 공기 발효고, 그다음 공기 발효가 뭐냐? 모든 건어물, 또 그 곶감, 모든 약초, 산나물 전부 이렇게 말리면은 효과가 훨씬. 그러니까 무청이 그냥 끓인 것보다 말렸다가 끓이면은 칼로리가 32배가 넘대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말렸다가 그러니까 마를 때 흰곰팡이가 살짝 피잖아요. 그러니까 북어도 말리면 하얀 곰팡이 피고, 오징어도 흰곰팡이 피고, 모든 건어물 공기 발효를 잘 활용하면 좀 좋아요. 상주 곶감이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상주 곶감은 분이 많이 펴가지고 곶감을 분이 얼마나 폈는지 찢어서 찍어 먹어도 다 못 찍어 먹겠더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옆에서 노인네가 옛날에 이 곶감 가루를 모아다가 임금한테 상납을 했대. 그러니까 우리가 궁중 요리를 할 때 꿀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조청 들어갈 때가 있고 가루가 들어가야 할 때 있는데 설탕이 오기 전에 가루를 넣어야 요리가 되는데 그때는 곶감 가루. 근데 이제 상주 곶감이 유명하다는데 맛이 고산 것보다 못해. 광양 것보다 맛이 좀 떨어져. 근데 광양이나 고산 거는 분이 많이 안 펴. 다 해봤자 불구스름한 거에 색깔이 보여. 그 상주에서 그 광양이나 고산 거 모양을 내려고 분이 못 피게 유황 처리를 해. 그 색깔이 구별을 못하게 하려고. 근데 이제 상주 시장이 환경농업 시를 선포한다고 전국의 환경농업 단체장을 다 초청을 했어. 그래서 그날 체육관에서 행사를 크게 하고 이제 시장하고 저녁을 먹으러 이제 다 모였어. 만찬이라고 그래. 그게 이제 그날 전국의 큰 행사니까 시장이 저녁을 해서 상주에 있는 이제 군의회 의원들, 의장, 무슨 노인회장, 사회치회장, 무슨 부녀회장, 청년회장, 상주에 있는 기름종이들은 다 모였어요. 유지들. 기름종이. 이제 큰 행사장에서 이제 시장이 건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술을 먹다가 농민단체장 중에서 건배사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정농회가 제일 오래됐고, 그 다음 또 나이도 내가 좀 먹으니까, 그러면 정농회 회장님이 건배제의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건배제의를 하는데, 건배제가 좀 길다고. 상주 곶감이 유명하지만은 고산값만 좀 못 들어가고. 그러면은
옛날에 분을 가지고 임금한테 상납을 했는데 분을 가지고 이겨야지. 그 김천 감이 상주서 깎으면은 분이 피는데 상주 감이 김천 가서 깎으면 안 핀다니까. 그러니까 상주 씨를 나눌 때 곰팡이 균이 핀 대로 나눈 것 같아. 순창 곶감이 순창 고추장 유명하다고 내가 순창 사람인데 고춧가루 뭐 물까지 떠가지고 와서 다른 데 담으면 그 맛이 안 나. 순창서 담아야 맛이 나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상주는 분으로 이겨야지 색깔로 이기려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가지고 유황 처리를 하는데 계속 유황 처리를 하면은 우리 환경농업 단체에서는 상주 곶감 안 사겠다. 그래서 이제 유황 처리하지 말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상주 곶감 그러면은 하얀 곰팡이를 위하여 이렇게 건배제를 하자고. 그래서 이제 상주 곶감 하얀 곰팡이를 위하여 하고 건배제를 하고 시장에 전체 지시를 내렸어. 유황 처리하지 말자고. 그랬더니 그 시장이 임기 끝나니까 도로 유황 처리하더라고. 근데 아무튼 저기 흰 곰팡이가 저기 공기에서 발효된 것이 많이 피고 있다. 또 그 다음에 그 소금 발효가 있어. 소금 발효는 뭐냐면은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젓갈, 장아찌. 요거 소금 발효. 그리고 이제 김치 적당히 발효가 돼야 돼. 근데 김치 중에서도 아까 잎채소 김치보다 뿌리채소 김치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무연탄 가스 중독이 되면 무섭거든요. 이거 무연탄 가스 죽거든. 어떻게 하면 살아요? 동치미 뿜으면 살아요. 그러니까 무발효 시킨 거. 하얀 곰팡이가 항상 펴 있거든. 그 동치미 물이면 그 흰 곰팡이가 핀 그 소금물, 무소금물이면 그 무연탄 독을 해독시킨다니까. 집에 또 젊은 사람 하나가 목욕을 하다 질식을 해가지고 나와서 정신을 잃었어. 근데 그때는 동치미 처리 아니야. 근데 이거는 그냥 질식을 해갖고 정신을 잃었어. 그래서 그 강원도나 경기도는 배추김치가 국물이 있어 항상. 그래서 쫓아가지고 배추김치 국물을 퍼다가 먹이니까 깨나더라고. 동치미가 있었으면 더 좋았는데. 그래서 김치, 그냥 간장, 고추장, 이제 젓갈. 그러니까 이제 육지에서는 이제 콩이 잘 되니까 콩 가지고 된장, 간장, 고추장 담고, 바닷가에서는 농사를 안 지니까 젓갈 가지고 이제 큰 고기는 말리고 작은 고기는 젓갈 담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음식을 젓갈로. 근데 바닷가의 사람은 육지 사람 흉봐. 육지는 콩 썩여서 음식 해 먹는다고. 육지 사람도 바닷가의 사람 흉봐. 생선 비리 여겨갖고 생선을 썩혀서 해 먹는다고. 근데 그걸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지고 이놈들은 발효근을 몰라. 그래갖고 제일 기분 나쁜 게 된장이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그 전주 예수병원 원장이 선교사인데 한국에 와서 공을 좀 세워야겠다. 한국에 암이 갑자기 많아지는데 암 발병 원인이 틀림없이 된장일 거다. 그래서 된장을 가지고 1년간 연구해봐라. 그래서 이제 박사 둘을 이제 연구를 한 거라. 1년간 연구하니까 암세포를 잡아먹더래. 연구 잘못했다. 다시 해봐라. 그래서 이제 1년 기회를 더 주니까 확실히 항암 물질이고 된장이 암세포를 이긴 거라. 그래가지고 발표를 해서 이제 그 된장의 항암제라는 것이 시작은 미개한 민족들 좀 깨쳐주려고 시작한 것이 그 확실히 발암물질이 연구 결과 나와가지고 그 미국인들이 한국 김치 막 그냥 같은 김치 차차 막 욕했거든. 지금은 김치 가지고 혐오스럽게 생각 안 해요. 된장, 간장 미국 사람들이 혐오스럽게 생각 안 해요. 그것이 깨우쳐주려다가 바꿨대. 된장, 간장. 그래서 이제 모든 음식을 이제
이제 내가 된장을 얼마나 많이 활용하냐면 항암제 맞고 된장물 마셔라. 그다음에 누가 막 그 구토할 때 된장물 마셔라. 된장물로 치료를 상당히 많이 해. 그리고 내가 외국 갈 때 된장가루를 꼭 만들어 가지고 가요. 가지고 지리하게 뭐 우동 같은 거 시켜서 맛없으면은 된장 한 숟갈 넣어서 먹으면 된장찌개 돼 그냥. 아주 잘 써먹고 있어요. 된장, 간장, 고추장, 젓갈. 그다음 또 이제 맹물 발효가 있어. 맹물 발효. 근데 식은밥이 남았는데 식은밥이 쉰 냄새가 나고 이렇게 수제로 뜨면 실이 올라와.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놓고 하룻밤만 재면은 그 다음날 식은밥 술이 맛있어 달고. 이거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으잖아요. 지금 신맛이 나고 그냥. 근데 누룩만 들어가면 해결되거든. 근데 이제 오래 갈수록 이롱균이 이긴다고 했잖아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금방 술을 담더라고. 그 술을 상해 나갈 때 마시고 나가더라고.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세종 때 금주령을 내렸어. 쌀이 없는데 술을 왜 해먹냐.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아니 약으로도 못 해먹냐고. 그러면 약주는 허용해 준다. 그래서 지금도 요 경기도 강원도에서 술 거는 때 약주 한잔 하시오 그래. 그러면 괜찮아. 약으로 지금 약주니까. 그 다음에 백성들이 관원상제 때 술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세종이 관원상제 때는 허용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원상제 때 쭉 해왔는데 일제 때 일본 놈들이 침략을 해보니까 이건 세법 좋은 방법이거든. 관원상제 때도 안 된다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관원상제 때는 비공식으로 봐줘. 이제 입건을 안 시켜. 그다음 자유당 시절에 또 일본법을 그대로 관원상제 때도 안 된다고 했어. 그래 놓고 관원상제 때는 그냥 눈 감아줘. 그러니까 할머니가 임종하니까 그냥 술을 담궈가지고 3일 후에 상해 나갈 때 그 술을 마시고 갔는데 사실은 만 이틀이거든. 오늘 추석 남은 모레니까. 근데 만 이틀 발효니까 맛이 좀 적어. 최소한 일주일은 발효돼야 되거든. 일주일 발효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제 술을 이제 처음에 발효를 시키면은 막 끓어올라. 한 5일 되면은 한 2, 3일 끓어올라. 시끄러워. 냄새가 막 멀리 나. 세무서 직원이 그 냄새 맡고 쫓아오거든. 그러다가 이걸 쭉 가라앉아. 그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빨리 떠야 돼. 그거 뜬 거를 이거를 이제 밥풀이 좀 식혜같이 드문드문 떠 있어. 그래서 그걸 동동주라고 그래. 그리고 이거를 떠서 약으로 쓰니까 약주라고 그래. 그 제사 지낼 때 쓰니까 제주라고 그래. 또 맑으니까 청주. 그 다음에 그거를 귀 밝을 때 먹으면 귀발기 수제라고 그래. 내가 이제 눈병이 나서 안약을 넣었더니 코가 쓰더니 목근육까지 쓰더라고. 그리고 귀가 어두워지더라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지금 40대부터 귀가 어두우면 어떻게 하냐. 동네에서 이제 집들이를 한다고 집을 짓고 들어갔는데 동동주를 했어. 이거 귀발기술이다 하고 번역이 돼. 그래서 빨리 몇 잔 했더니 귀가 그 자리에서 튀어. 그래서 이제 건너집에서 이제 동동주를 해서 파는데 안 들어. 왜 그러냐 했더니 물엿에다 이스트를 넣는데 그러니까 맛은 좋은데 효과가 없어. 이동 막걸리 먹으니까 안 들어. 다시 전화를 했지. 나 애들 보낼 테니까 술 한 병만 주시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술이냐고 못 준다고 그래. 근데 그때는 밀주 오면 벌금이 무서울 때거든. 못 준가 싸워보자고. 파출소 갈 때까지 싸우자고. 누가 이긴가 해보자고. 그래도 안 주면 경찰서 갈 때까지 싸우자고. 누가 이긴가 해보자니까 내가 졌으니까 빨리 오래. 그래서 갔다가 그거 먹고 귀를 고쳤어. 그 뒤로 이제 누가 귀어둡다면 동동주에서 마시라고. 그렇게 해서 귀발기술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쌀 발효 시킨 걸 먹으면 안 되는데
한국 기독교만. 한국 기독교는 쌀 발효시킨 거 먹으면 안 된대. 그리고 과일 발효시킨 것도 먹으면 안 된대. 이현주가 쫓겨났어요. 과일 발효시킨 거 먹다가. 그런데 과일 발효시킨 것 중에서 포도 발효시킨 것도 괜찮대. 아니 그런 정도가 있어 지구상에. 아시아의 페이라는 나라가. 근데 이거 먹기는 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걸 글을 농촌과 목회 회지에다 써야겠는데 한국 기독교는 쌀 발효시킨 거 못 먹게 하고 곡식 발효시킨 것도 먹으면 안 되고 과일 발효시킨 것도 먹으면 안 되고 과일 발효 중에서 포도 발효시킨 건 괜찮고 그런 종교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발효시킨 걸 약으로 먹기는 먹어야 되니까 그냥 멍청하게 그냥 먹지 말고 목사는 장로 안 번져서 먹고 장로는 목사 안 돼서 먹어요. 안 번져서 먹고 그리고 그냥 먹지 말고 막걸리는 우유팩에다 담아다 먹고 소주는 사이다병에다 담아다 먹고 먹다 들키면 끝까지 이제 우유라고 우겨대라. 이렇게 글을 쓰면 목회자 회지에 실려 안 실려요? 안 실리죠? 네. 실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 마지막 줄에다가 그래도 먹으면 지옥 간다. 그랬더니 싫더라고. 그걸 눈치 못 챈 목사들이 누가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목사들한테 술 엄청나게 가르쳐 놨어요. 지금 그냥 서로 안 볼 때만 먹으면 되니까. 발효균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 저녁에 막걸리 한 잔 하실래요? 한 잔만 한 거라 여러 잔 해야지. 회장님 준비. 근데 막걸리를 살 때 수입 밀가루 100% 이런 거 사지 마. 차라리 소주가 나 그러잖아. 그 밀가루 이런 거 말고 좀 저기 해서 그 우리쌀 몇 프로 이렇게 쌀. 근데 쌀이 재밌어. 국내산 이거는 태국 쌀을 와서 만들어도 국내산이라고 써도 돼. 근데 국산 그래야 돼. 근데 식품에서도 잘 몰라. 근데 이제 봉평 메밀 막걸리 공장에서 이제 물이 좋았는데 도로에다가 염화칼슘을 쌓아놓으니까 이것이 염화칼슘이 검출이 돼가지고 이달 말까지 공장 폐지하는다고. 그리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쫓아가 봤더니 딱 그 수맥이 염화칼슘인 대로 걸렸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맥이 하나 있어. 그래서 여기다 집어줬거든. 그러면서 그냥 빨리 시추해가지고 이제 공장 문 안 닫고 해결을 했어. 이렇게 봤더니 수입 밀가루 100%, 수입 밀가루 95%에다가 봉평 메밀 5%를 넣어가지고 봉평 메밀 막걸리 만드네. 아이 이 녀석아, 수입 밀가루 하지 말고 쌀을 봉평 쌀 100%, 그러니까 봉평 쌀에다가 봉평 메밀만 해서 술을 병을 좀 고급으로 만들어 가지고 딱 만들었다가 이것도 막걸리로 하지 말고 동동주로 해서 이렇게 하면 13도가 나와요. 뜨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평창 올림픽 때 딱 가지고 왔다가 일주일 전에 군수한테 찾아가서 이번에 올림픽 때 건배주를 뭐로 할 거냐고 그러면 군수가 당황할 거 아니냐. 이건 봉평 쌀 봉평 밀로만 만들었으니까 메밀로 만들었으니까 이거 건배주로 쓰라고 하면 다른 거 못 쓰지 않냐. 그래놓고 건배주로 쓰고 평생 써먹어라. 평창 올림픽 때 건배주. 공식 건배주. 공식 건배주. 그렇게 했더니 우리 막걸리 공장에 고문으로 좀 있어달래. 빨리 시킨대래. 그래가지고 이제 메밀을 좀 더 넣으라 그랬더니 메밀을 많이 넣으니까 술이 안 된대. 메밀이 해독제거든. 이걸 5% 이상 넣으면 안 된대. 그래서 그는 메밀 5%에다가 그 평창쌀 이제 75%, 85% 해라 했더니 75% 해놨어. 왜 그러나 했더니 이놈들이 수입 농산물을 한 20%를 쓰라고 압력을 넣는가 봐. 그래도 이제 이것이 이제 자기가 풍물 창하고 이런 그 직업이 이 사람인데 자기는 술만 먹으면 머리가 아프대. 직업상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대. 그래서 너
이제 딸내미 결혼식 끝나고 너 오늘 하루 종일 이 술만 먹어봐라. 그래서 봉평 메밀 막걸리만 2시까지 먹었거든. 근데 아침에 일어나더니 머리 안 아프다고 그래. 그래서 이게 이제 메밀이 해독제인데 거기다가 이제 국산 쌀로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줬더니 내가 건강교실만 하면은 이제 막걸리 한 상자씩 보내. 그 10년 전으로 보내 지금. 이제 건강교실만 하면 여기 아직 안 왔는데요. 아니 먼저 먹었잖아요. 차에서 2개 훔쳐갔는데 내가. 아, 그랬나? 아, 예, 여기까지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보내지. 이제 다음 주에 오라고 그래야지. 동평.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맹물 발효, 그다음 설탕 발효 요즘 생긴 거. 설탕 발효는 이제 그 효소 모든 효소가 그 설탕 발효인데, 그것도 여러 가지 발효가 되니까 해독제로 좋고. 근데 이제 날짜가 오래 갈수록 일용균이 이긴다. 그 이제 포도주가 700년 됐다. 포도주가 700년 된 거 아니야. 포도주 통이 700년 된 거라.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이제 700년을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배양이 돼. 배양균이. 근데 양주는 달라요. 양주는 병 포장이 언제 했냐가 문제예요. 양주는. 그러면 양주는 12년산 10만 원이고 17년산 20만 원이고 21년산 30만 원이고 이제 36년산 40만 원. 내가 그 비싼 술을 사 먹었냐? 공항에 표에 그렇게 가격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래 갈수록 일용균이 이긴다. 그러면 이제 3일 발효시킨 거, 일주일 발효시킨 거, 원칙은 100일 발효시킨 게 참 좋아요. 100일주가. 그 정도로면 여러 가지 약으로 이렇게 써먹거든요. 그게 이제 전부 이제 발효균인데, 그 배양균, 이제 포도주 통이 700년 된 것이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그 유럽에서는 이제 빵 반죽을 해가지고, 빵 반죽을 해서 빵을 다 찐 거 아니라 조금 남겨서 반죽해놓고 이걸 찐다고. 그리고 다 먹으면 또 이걸 갖다 찌면서 또 반죽을 해놔. 그 배양균이 계속 넘어와요. 그 배양균이 어디까지 넘어오냐? 프랑스에서 배양균이 비행기를 타고 왔어. 와가지고 여기서 계속 배양을 해서 나눠. 그것이 파리바게트예요. 근데 일반 빵 반죽보다 훨씬 맛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 이제 파리바게트가 있어서 거기서 반죽을 조금 얻어다가 빵을 찌면 참 맛있어. 근데 이 빵 반죽을 배양을 하려면 3일 만에 한 번씩 쪄야 돼. 근데 나는 열이나 일주일에 찌니까 다 죽어. 그러면 또 얻어오고. 근데 그 파리바게트가 멀리 이사를 가가지고 지금 못 얻어왔는데 몇 년은 참 잘해 먹었어요. 그 파리바게트. 그 다음 요구르트를 하나 사가지고 우유에다 넣으면은 그냥 요구르트가 돼. 아무 요구르트라도 우유에다 넣으면 요구르트가 돼. 그래서 또 이제 족하면 우리가 아주 그 맛있는 요구르트 균이라고 따로 주더라고. 근데 나는 우유를 안 먹으니까 그냥 이제 죽고 말았는데, 그 족하면에는 그걸 계속 배양을 해. 매일 우유를 갖다가 넣어서 요구르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저기 배양균이 쭉 오는데, 그 다음에 열을 가할수록 일용균이 이긴다. 요 세 가지. 이제 열을 가하면은 처음에 열을 가하면은 나쁜 균이 먼저 죽어요. 이질균이 제일 먼저 죽어요. 이질균이가 또 언니나 동생, 아들, 딸 그 이질 말고
저기 설사. 그다음에 이제 저기 오래 끓이면은 이제 일호응균만 남아요. 그러니까 청국장은 오래 끓이면은 맛이 없어요. 된장국은 오래 끓이면 맛이 있어요. 오래 끓일수록 맛이 있어요. 왜냐? 청국장은 3일 발효시켰거든. 그러니까 일호응균이 3일 거야. 된장은 석 달 공기에서 발효시키고 숙성해서 몇 년 발효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끓일수록 일호응균만 남은 거야. 근데 그 안병무 선생 처남이 내가 그 말을 하다가 열을 가면 너무 열을 가하면 일호응균이 죽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3,000도를 올려도 일호응균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열을 갈수록 일호응균만 살고 나쁜 균은 다 죽는다. 그래서 간장을 다 줄수록 맛있잖아요. 맛있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발효균은 열을 가할수록 일호응균입니다. 세 가지. 그러면 흰 곰팡이하고 파란 곰팡이가 합치면 흰 곰팡이가 이긴다. 오래 갈수록 일호응균이 이긴다. 열을 가할수록 일호응균이 이긴다. 요거를 이제 그냥 외워두셔요. 그냥 항상 외워두셔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유럽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란 말이지. 빵 반죽이 오늘 발효시킨 거 오늘 반죽은 아니야. 쭉 내려와. 몇백 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저 모세 때부터 내려오고 있어. 그게 계속 배양이 된 거죠. 얼마나 오래 가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원산지가 쌀도 밀도 콩도 아니거든. 아니 이제 쌀도 밀도 아니고 콩이 원산지잖아요. 콩이 원산지인데 콩에 된장, 간장, 고추장 담는데 나는 가난해가지고 하여튼 가난하게 큰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많고 간장을 담으면은 담기 전에 다 먹고 비난 말이야. 가난하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간장을 담으려고 하는데 소금을 사러 가. 미리 사다 놓으면 얼마나 좋아. 소금도 오래 묵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나 지금 저 정읍에다가 600포를 사다 놨어요. 오래 묵을수록 좋으니까. 근데 지난번에 목사 하나가 40포 달라고 40포 실어다주고 또 누가 하나가 30포 다 30포 그 소금 괜히 갖다 놓고 이익도 못 보면서 실포 내린이라고 또 그래도 내 나이에 소금을 40포 싣고 40포 내린다. 얼마나 또 좋아요. 이제 그 소금도 오래 갈수록 좋은 건데 돈이 없으니까 내일 간장 담으려면 오늘 소금을 사와 어머니가 간수를 빼야 될 거 아니야. 3년을 급하니까 빨리 물을 끼얹더만요. 그러니까 괜찮아. 싹 씻어지. 간수 따로 안 빼고 물을 끼얹더라고. 그래갖고 간장을 담아놓고 그거 이제 한 달이나 지나야 갈릴 거 아니야? 그간에 된장 끓일 일 없으니까 된장 독에서 그걸 뜯어다가 찌개를 끓여주시더라고. 아, 그거 맛있어. 왜냐? 덜 빠져나가가지고. 된장찌개가 맛있어. 이렇게 컸어. 근데 부잣집에나 큰 집에는 겹장을 담는다고 말만 들었어. 겹장을 담는다. 그래서 내가 겹장을 해봐야겠다. 그럼 이제 간장을 쭉 담다가 항아리를 씻지 말고 그냥 거기다가 또 소금물 풀고 저기 메주를 넣어. 그 간장 있는 데다가 그 겹장이거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배양시에서 또 갖다가 한 바가지 퍼다가 항아리마다 담고 또 하나를 13년을 놔뒀는데 그 70마던 여자가 일당 받고 와갖고 그걸 포장해서 10,000원씩에 싹 팔았네. 13년 된 거를. 그게 시간장이라는 거죠? 시간장이 내 머리에서 나왔어. 그래 이제 보령에서 정광숙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가 시집 올 때 간장독이 있었대. 근데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들었대.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나 시집 올 때도 있었는데 나도 할머니한테 들었다. 그러니까 3대 9대거든. 이제 할머니 3대 9대인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얼마였는지는 모르는데 그렇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39, 27, 270년, 300년은 된 거야. 근데 지난번에 어떤 년이 150년 된 간장을
배양해가지고 1리터에 500만 원씩 받았어요. 그 방송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150년 된 걸 배양해가지고 1리터에 500만 원 받았거든. 그래서 그년 장사 못하게 하려고 이제 지옥이 없어도 된 줄 알았더니 있긴 있어야겠다. 몇 년 가야겠어. 그래서 그년 장사 못하게 하려고 300년 된 거를 내가 배양해가지고 그 남양주 친환경 국제 엑스포 때 한 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그 전시를 하면서 시간장을 그날 만들어냈어. 시간장 소리를. 그래가지고 이제 똑같이 저는 저기 10,000원씩 받았어. 그러니까 500년 받은 걸 나는 10,000원씩 받았어. 그러면 이제 우리 간장은 그 정광수 본사한테 받은 300년 걸 다 희석을 시켜놨거든.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 간장을 조금만 훔쳐가라고. 근데 못 훔쳐가. 왜냐? 내가 거기다가 우루사병을 갖다 놨거든. 우루사가 간장을 지킨대. 그럼 시간장을 독을 옮겨도 괜찮아요? 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시간장 넣어갖고 며칠 지난 뒤에 또 좀 퍼서 옮기면 그게 다. 근데 거기서 목욕하고 나온 된장. 그것도 이제 300년 된 배양균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요거가 상당히 전국으로 보급을 다 시켰어. 그러니까 바카스병을 하나만 갖다가 넣으면 돼. 그러니까 이제는 그년 장사 못해. 150년 500만 원이 저기 이건 사실은 1,000만 원짜리거든. 근데 그냥 10,000원씩에 다 전국에 퍼뜨려놨어. 그날 시간장 소리가 나왔어. 그날 농림부 장관 한 병 주고 오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모든 발효균을 우리가 생활화하자. 이제 이제 유럽 사람은 주식이 빵이거든. 빵이 발효식품이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주식이 밥이란 말이지. 밥이 발효식품이 아니야. 근데 사람이 잠은 왜 오냐? 병나지 마라고 와요. 그러니까 잠 온 걸 참으면 병이 나. 그래서 나는 강의할 때 누가 자면 안 깨워. 왜냐? 강의 들은 거 좋아요? 병난 거 좋아요? 병 안 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졸면은 그냥 깨우지 말고 자게 놔둬야 돼. 병 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럼 병은 왜 나냐? 죽지 마라고 나요. 그러니까 늘 어떤 사람이 오래 살아요? 늘 아픈 사람이 오래 살잖아. 왜냐? 죽지 마라고 아프니까. 죽지 마라고 아프니까 늘 아픈 사람이 오래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빨리 죽어요? 건강한 사람 힘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다. 나 지난번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멀쩡하게 해놓고 언제 죽고 없어. 그러면 여자들은 늘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여자들이 오래 살아요, 남자들이? 여자는 훨씬 오래 살잖아. 그러니까 여자 반복합시다. 잠은 왜 오냐? 병나지 말라고. 병은 왜 나? 죽지 말라고. 근데 고칠 기회를 줘. 감기는 3일 내지 일주일. 그러니까 중풍은 석 달 내지 3년. 고칠 기회를 줘. 암도 석 달 내지 3년. 고칠 기회를 충분히 줘. 그때 고칠 기회를 주는데 지금 죽지 말라고 암이 걸렸거든. 근데 고칠 기회를 줬는데 그때 아무거라도 처먹고 못 고치면 이제 데리고 가야지. 기회를 3년간 줬으면은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암 금방 안 데리고 가. 충분히 고칠 기회를 석 달 내지 3년을 줘. 암 걸렸는데 갑자기 내일 죽었대. 그런 거 없어. 석 달은 있다 죽어. 근데 석 달에 고치면 되거든요. 그때 나만 만나면 돼. 몸뚱이 날 안 만나니까. 충분히 이제 기회가 있는데 갑자기 죽었대. 밥 먹다 죽었대. 밥 숟갈 놓다 죽었대. 요걸 급살 맞았다고 그래. 기가 막힌. 그게 언제? 아니, 어린이집에서 애를 2시에 깨워보니까 죽었어. 또 문상 가가지고 70대 노인이 인절미 3개 먹고 죽었어. 그건 갑자기 죽은 거야. 그 급살 맞은 거야.
그건 체해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죽은 건 체해서 죽은 거야. 체해서 죽는 거 아니면 갑자기는 안 죽어. 그러면은 이제 또 아까 15,000명 모아놓고 병원에서 체했다 소리 들은 사람 손 들어봐라. 없어요. 여기서 안 체해본 사람 손 들어라. 또 한 명도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 의술이 유럽에서 연구해서 미국까지 왔으니까 유럽 사람은 체하질 안 해. 그러니까 아예 병명이 없어. 의학 사전에 없어, 체하는 것이. 의사들이 체하는 걸 몰라. 왜냐? 주식이 빵이니까 빵 먹고는 안 체한다니까. 예수께서 잡시던 전날 밤에 빵을 가지고 이건 내 몸이다. 식후에 또 포도주를 가고 이상하다. 포도주를 먼저 마시고 빵을 먹어야 하는데 왜 그러냐? 발효식품이나 빵을 먼저 먹어도 괜찮아. 식후에 또 포도주를 먹어도 돼.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야. 우리는 밥을 먼저 먹으면 체한다니까. 밥이 발효식품이 아니야. 그러니까 첫 숟갈에 체했대. 밥 먹다 죽었대. 숟가락 놓다 죽었대. 자다가 죽었대. 전부 체해서 죽은 거야. 그러면 이제 밥을 먹으려면은 국을 먼저 먹어야 안 체한다니까. 숟가락이 밥으로 먼저 가면 안 돼. 숟가락이 국으로 먼저 가야 돼. 그러면 안 체해. 왜냐? 애국자니까. 그런데 김치 먼저 먹어. 그러니까 식당에 가면은 반찬을 먼저 갖다 놔. 우선 밥 먹기 전에 반찬 맛 좀 봐라 이 말이야. 그러면 병이 안 나요. 그러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는 김치, 된장, 간장장, 고추장, 젓갈 그렇게 이제 먹게 되죠. 그 다음에 고구마에 체하거든. 고구마는 김치 없으면 먹지 말자. 근데 고구마는 동치미보다 배추김치가 어울려. 고구마는 김치 없으면 먹지 말자. 또 뭐에 체하냐? 떡에 체하거든요. 또 고기에 체하거든. 고기도 주물러 놨던 건 안 체해. 간장 넣고 고추장 넣고 배 썰어 넣고 양다리 썰어 넣고 주물러 놨던 건 안 체해. 근데 생고기 구워 먹다가 체해요. 생고기 구워 먹어도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싸 먹으면 괜찮아. 생고기 구워도 새우젓하고 먹으면 괜찮아. 근데 고기 구워가지고 소금 찍어 먹으면 체해. 그러니까 상상만 해봐요. 주물럭 고기, 생고기 상상만 해봐요. 넘어갈 때 주물럭 그러면 부드러워요. 근데 생고기는 꼭 먹다가 이상하게 상상만 해도 체해요. 그 다음에 떡에 체하거든요. 떡도 이제 팥이 들어간 떡은 안 체해요. 이제 부처님이 시루떡 좋아하냐? 절편 좋아하냐? 시루떡 좋아해요. 절에 가면 꼭 시루떡이 가지고요. 무당이 굳을 때 시루떡 하냐 절편하냐? 당연히 시루떡이에요. 밤새 굳하고 아침에 절편 나눠 먹다 체해서 다 죽으려고. 근데 팥은 차게 해서 먹어야 맛있어요? 따뜻해야 맛있어요? 두 가지 다 맛있어요. 아이스크림을 콩으로 만들어요? 팥으로 만들어요? 맞아요. 차면 더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밤새 굳하고 팥시루떡 나눠 먹으면 맛있거든요. 안 체해요. 팥이 들어가면. 왜냐? 콩하고 팥하고 달라요. 팥은 사하는 음식이라 안 체거든요. 그 떡을 많이 상대한 종교는 충분히 해봤어요. 근데 기독교는 떡 종교가 아니거든. 빵 종교거든. 빵 종교라 떡 종교가 아니야. 그래서 교회에서 행사할 때 시루떡이에요, 절편이에요? 절편하죠. 그 노인네들하고 관광차 타고 놀러 가면 사과사에 귤 사요. 귤 사죠. 노인네들이 신 거 좋아해, 싫어요? 싫어한대요, 귤을 사요. 까먹기 전하고 깎아 주기 귀찮으니까. 맞네. 교회에서 왜 시루떡 안 하고 절편해? 고물 떨어지니까. 그건 본당 신부님이 기도하고 모두 체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라도 신부가 한 것도 목사하고 틀려요. 귀신 예비하고 칠수성하고 다르거든. 안 채우려면은
시럽도 그래야 되고 팥이 들어간 건 안 채. 근데 팥떡 먹으면 신물 넘어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먹지 말라는 말이야. 왜냐? 나 지금 산이 많으니까, 나 지금 산이 넘치니까 산 들어오지 마라. 그 신물 나오면 병 아니야. 신물 나오면 건강한 사람한테, 막 산이 넘치는 사람한테 나 산이 많은데 산이 왜 들어오냐? 그러면 산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걸 넣어주면 좋아라고 그래. 고기 먹고는 신물 안 나오거든. 산이 딱 작업할 거 생기니까. 계란 먹어도 신물 안 올라오거든. 산이 작업할 거 있으니까. 그 기름 먹으면 신물 안 올라와. 산이 작업할 수 있는 거. 근데 산이 지금 나 많은데 산이 또 들어오니까 그게 나쁜 거 아니야. 지금 좋은 거거든. 산이 많은데 산이 또 들어오니까 그만 들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산과다는 병 아니야. 그건 건강한 사람에 힘 있고 건장하고 살 많이 찌고 이런 사람한테 있어. 그건 병 아니야. 산이 넘치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떡에 취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데 안 취하는 방법이 있어. 절편해놓고 안 취하는 방법이 있어. 꿀을 찍어 먹으면 안 취해. 꿀을 조청아꾸랑 같은 거예요? 어? 같다고 보는데 조청. 옛날엔 조청. 아니 꿀 없으면 가짜 꿀 찍어 먹어요. 자기 이름이 가짜 꿀이에요. 이제 조청. 지을 조자 꿀청자. 조청은 교육부 장관 해도 괜찮아요. 논문 표절 안 했으니까. 사랑교육에 목사해도 돼. 논문은 다 표절이거든. 그럼 논문 표절했다 그러면 되는데 안 했다 보니까 문제지. 근데 조청같이 내가 가짜 꿀이다. 이름이 가짜 꿀이거든. 그러면 가짜 꿀, 자기 이름이 가짜 꿀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돌팔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 김남수 선생하고 행사장에서 사열대에 올라가지고 나란히 앉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가서 부항을 뜨고 나는 이제 건강상담을 해야 돼. 근데 의사가 아닌데 건강상담하다가 이거 크게 걸리거든. 그래서 직원들 따라 김남수 선생 현수막을 건 걸 보고 그 며칠 전에 준비 기간이 있으니까 김남수 선생보다 현수막을 배로 크게 써라. 더 넓고 크게 써라. 뭐라고 쓰냐? 돌팔이 임낙경의 건강상담 이렇게 써라. 그리고 이제 같이 사일대에 내려가서 그분은 부항을 뜨고 나는 건강상담을 했거든.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와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검사관 상담하냐면 내가 의사라고 했냐 돌팔이라고 했지 않냐. 그 다음에 또 상담을 하고 가다가 뭘 잘못 쳐먹고 병이 커진 수가 있거든. 그러면 따지러 온단 말이야. 당신 시킨 대로 했는데 병 커졌다면 돌팔이라고 했는데 상담하러 온 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래서 김남우 선생은 그 길로 그냥 면허 취소되고 미국으로 쫓겨가고 벌금 내고 면허 취소되고 가고 나는 갈수록 더 인기가 있고 그러니까 조청같이 내가 가짜 꿀이다. 그래서 뭐든지 싹이 나면은 소화제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콩이 싹이 나면 해독제로 바꿔지고 소화제로 바꿔줘요. 전주는 물이 안 좋아서 위출혈이 생겨요. 피를 토해. 사철 콩나물을 먹으니까 전주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콩나물 비빔밥. 콩나물, 해장국, 콩나물국, 콩나물 비빔밥. 콩나물은 항상 전주는 항상 그렇게 오래 살아요. 그다음 이제 겉보리가 싹이 나면 엿기름이 되거든. 엿기름이 식혜가 되거든. 식혜는 불고기집에서 나올 때 식혜 한 공기 주면 그거 먹고 나오면 병 안 나요. 근데 그 식혜가 이제 조청이 되거든. 조청이 엿이 되고 엿이 강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 그 해독이나 소화로 시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절편 그러면 이제 지금 절편을 해서 가래떡을 뽑아왔는데 지금 꿀도 없고 조청도 없어요. 간장 찍어 먹으면 맛있어. 네, 맛있어요. 그러니까 발효금 간장 찍으면 맛있어요. 맞아요. 간장 찍어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그럼 이제 요리를 좀 합시다. 요리를 어떻게 하냐? 이제 두부는 발효시키면 아니거든요. 간장으로 가는까요? 소금으로 갈까요? 간장. 대간장을 해야죠. 묵 발효시키면 아니거든.
간장으로 가는 거예요, 소금으로 가요? 간장. 그죠? 메밀묵, 묵은 김치 썰어 넣으면 맛있어. 예. 두부, 배추김치하고 싸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이제 북엇국은 소금으로 해도 돼. 마르면서 흰 곰팡이가 피었으니까. 콩나물국은 소금으로 해도 돼. 발효 쓰면 싹이 나면서 소화제로 바꿔졌으니까. 근데 이제 그 빈대떡 부칠 때 부추, 애호박, 풋고추, 쪽파, 깻잎 지금 발효식품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이제 초벌 간을 때 소금으로 해요, 간장으로 해요? 간장. 아니 초벌 간을 때 소금으로 하죠. 네. 그리고 부쳐다 주면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간장 가지고 라죠.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 간 다 됐으니까 그냥 먹어요. 처먹어. 근데 남자들은 이거 짜고 싱겁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짜고 맛보기 전에도 이건 간장을 찍어 먹어야 내가 살겠어. 그래서 나는 지금 나이도 젊고 애들도 어리니까 당신하고 조금만 더 살아보고 싶다. 여자는 남편을 바꾸려면 갱년기 되기 전에 무슨 말을 남편 바꾸냐. 이건 전쟁이야 전쟁. 그러니까 급살 맞은 것이 이제 거기서 오거든요. 그래서 체하지 말자. 체하지 않으면 급살 안 맞아. 그다음에 이제 급살 맞을 때 이제 식중독은 빨리는 안 죽어. 식중독은 2, 3일 있다 죽어요. 이제 식중독도 이거 상당히 무서운 거거든요. 이제 농림부 장관하고 캐나다를 갔는데 우리는 행사가 끝나고 음식을 먹었는데 그 나라는 음식을 쫙 차려놓고 행사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건배를 하고 뭐 장관이 가니까 영사가 와서 환영사를 하고 오는데 외국 나가면 나는 바빠. 그 행사장에서 나를 뒤에서 옷으로 끌어. 왜 그러냐 했더니 편소에 가보니 지금 사람 하나 죽어요 그래. 가보니까 이 사람이 막 뒹굴고 막 죽는데 가지고 가는데 나 지금 죽는데 왜 그러냐. 새우 2마리 먹고 그래요. 새우 2마리 먹었으면은 미나리만 먹으면 되는데 미나리가 캐나다에 없더라고. 근데 외국 갈 때 미나리를 가지고 가는데 숙소에 가 있는데 갔다 오면 2시간이 걸려. 갔다 오면 죽겠어. 근데 물이 안 넘어가. 냉수도 독이니까 들어오지 마라 그 말이야. 야 큰일 났다. 초상만 치고 오게 생겼어. 첫날 저기 시체 눕혀놓고 여행 못 다니거든. 눕혀놓고 이제 열흘간 장례만 치르다 오게 생겼어. 아 기도를 해볼까 근데 난 또 고집이 있어. 에이 기도 안 하고 한번 고쳐봐야지. 고치다 못 고치면 기도하려고. 근데 한번 기도 안 하고 고쳐보자. 그리고 이제 기도 안 했거든. 근데 그때 뭔 생각이 나냐? 음식을 같이 장식해 놓은 걸 보면 되겠다 이 생각이 있다. 이거 아마 내가 기도는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또 속았어요. 내가 기도한 줄 알았는가 봐. 그러니까 음식과 같이 장식한 걸 봐라 이제 그랬는가 봐. 그래서 쫓아가 봤더니 새우 옆에 미나리같이 생긴 채소가 있더라고. 그걸 뽑아다 먹이니까 우두구둑 씹어먹어. 물은 안 넘어갔는데 딱 넘기더니 됐어요 가셔요 그래. 야 그렇게 효과 빠르대. 막 배가 아프고 그러다가는 그거 우두구둑 씹어먹고 딱 넘어가니까 됐어요 가셔요. 나 고쳐졌어요 그래. 근데 그게 뭐라고 하니까 이제 파셀이라고 그래. 파셀이. 이제 그러니까 생선회를 먹을 때는 그 파sel을 뽑아서 먹어요. 그러면 식중독이 치료도 돼, 예방도 되고. 그리고 와사비 꼭 찍어 먹어요. 와사비는 해독도 되고 소화제도 되고 2가지 역할을 해요. 이제 우리 손녀가 이제 3살 때 회를 먹으려고 할 때 너 와사비 찍어 먹어야 된다. 와사비 안 찍어 먹으면 잘못하면 죽는다 그랬더니 얘가 맛을 알대. 그래갖고 회만 보면 와사비 없냐고 그래. 근데 요 같이 맛을 알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사비는 2가지 해독도 시키고 소화도 시키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해물탕을 끓일 때는 미나리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 장로님이 관절염이 걸렸는데 은수저를 잡으면은 은수저 손 단데 손가락 3개가 까맣대. 그러니까 관절염이 걸리면 몸에서 독이 나온다 봐. 그리고 혀 단데 3분의 1이 항상 까맣대. 숟가락이 은수저가. 근데 사모님은 깨끗하대. 그 관절염이 걸리니까 몸에서 독이 나온 거. 그러니까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이 음식으로 맛이 없어요. 독이 나온 걸 같이 묻히니까. 그리고 아주 노인네들도 음식은 맛이 없어요. 노인네들은 여기서 해독제가 안 나와. 나도 음식 잘하는데 지금 안 하려고 그래. 그냥 맛이 없어. 내가 생각해봐도 맛이 없어. 근데 이제 그 해물탕을 끓이는데 은수저가 새카맸는데 미나리를 넣고 저으니까 은수저가 깨끗해지더래. 그 은수저 닦을 때 미나리를 닦으면 잘 닦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은반지를 안 쓰는데 은반지를 쓰고 오른손으로 양념 오른손에다 끼고 왼손에 양념 왼손에 끼고 이렇게 주물에다가 은반지 까먹으면 먹지 말아야지. 그 은수저는 노인네들만 드려야 돼. 노인네들만 드려가지고 이제 노인네들이 몇 숟갈 뜬 거 봐서 은수저가 까매지면은 애들을 주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항상 음식을 먹을 때 노인 먼저. 그러니까 항상 노인 먼저. 그리고 애들이 먼저 먹으려면 줘봐가 이 자식아 네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먼저 뒤지고 싶어. 그러면 안 되고 이제 버리정머리 없다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은수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은수저를 한 번에 선물로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항상 내가 은수저를 먼저 먹어봐요. 이제 항상 줄 쓸 때 노인 먼저. 이제 노인 학교에서 강의할 때 젊은 직원들 나가라 그러고 우리 터놓고 얘기 좀 합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가시고 싶어요. 손자 손녀가 먼저 가야 돼요. 우리가 먼저 가야죠. 그거 말고요. 지금 풍랑을 만나서 널판지 하나를 붙들었는데 7살짜리 여자아이가 지금 같이 붙들고 있어요. 내 손이 아니고 나 같으면은 양보하고 둘 중에 하나는 놔야 돼 지금. 나 같으면 양보하고 양보하겠다고 그랬더니 노인네들도 그건 맞대. 저 친손자 아니고 친손자 아니고도 양보하겠다는 거야. 몰라 그때는 밑에 밀쳐 낼망정 그때도 그래도 일단은 그건 노인네들이 진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파시리와 와사비와 미나리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미나리입니다.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한국입니다. 근데 캐나다에 미나리가 없었거든요. 캐나다에서 건강검진을 했어. 그랬더니 캐나다에 미나리가 없다 했더니 목사님 말씀 듣고 갖다 심었어요. 이제 캐나다에 미나리 있다고 그러셔요. 그 가평군의 요식협회 회장이 가평군의 그 음식점원 사람들 1년에 하루씩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 그 교육을 나더러 시켜달래. 요거 해독 식중독 예방에 그래서 그래가지고 가평군 전체 식당이 850개인데 4번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가평군 식당에서는 와사비는 가짜 쓰지 말아라. 식당을 위해서 가짜 쓰다 한 명만 식중독 걸리면 식당 망하니까 가짜 쓰지 말아라. 그래서 가평군에는 내 강의 듣고 다 진짜 쓰기로 했어요. 근데 나 가면은 점심 한 그릇 주겠냐니까 다 주겠대. 그래서 가평군에다 850그릇을 저축을 해놨는데 한 그릇도 못 찾았네. 잔치를 하려면은 여름 잔치를 하면 안 돼요. 여름 잔치하면 식중독 걸려요. 그러니까 잔치 내가 이제 동네에서 집터 물자리 산소자리 뭐 하다 보니까 별걸 다 부탁을 해. 뭐 고사진에 나를 받아달라 뭐
결혼식 날 받아달라. 결혼식 날 아무라도 받아주면은 잘못하면은 사고 나면은 날짜 잘못 받아서 그랬다고 그래. 그래서 이거 책을 봐야 돼.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사고 나면은 날 잘못 받았어요. 이 녀석아 얘 책 봐라. 여기 50페이지 셋째 줄에 오늘 날 맞지 않냐? 네가 술 처먹고 오토바이 타서 사고 났지?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는 이제 근데 여름에는 결혼식 날이 없어. 모든 스님들도 안 받아줘. 우리 선비들도 안 받아줘. 나도 안 받아줘. 여름 결혼식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더라고. 여름 청첩장 100장 다 봐. 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예고를 해. 누가 결혼식 하는데 그 사람 교회 다녀. 그럼 맞아. 근데 이제 우리 마을에도 여름 잔치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 했거든요. 식중도 다 걸렸지. 나도 걸렸으니까. 그 다음 주에 또 받아놓은 날이라 할 수 없이 그 식당에서 그 예식장에서 잔치를 했어. 아무도 음식을 안 먹어. 젓가락도 안 들고 얘기만 하고 앉았어. 몇백 명이. 불쌍해서 못 보겠대. 오늘 음식 맘 놓고 먹으라고 그랬더니 노인네들이 따지더라고. 내가 얘기하면 안 따져. 내가 뭐 물자리, 집도, 산소짜리 뭐 그냥 하관시 언제입니까? 내가 다 해주거든. 근데 나한테 따지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래. 그래서 지난주에 잔치상에 내가 묵을 못 봤다고. 묵을 못 봤으니까 오늘 묵 있으니까 맘 놓고 먹으라고 그랬더니 노인네가 있다가 지난주에 메밀부치기만 있었어도 우리가 식중독 안 걸렸다고. 그래서 메밀이 그날 메밀부치기하고 묵하고 먹고 식중독이 다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메밀 묵이 될 수 있는 것이 도토리는 중금속 쪽으로 해독시켜요. 그 일본에 강의할 때는 내가 일본 사람들은 일주일 넘기지 말고 도토리를 먹으라고 그래. 지난번에 일본에서 손님이 왔길래 도토리 가루 1kg씩 다 선물로 줬어요. 가서 일주일 넘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후쿠시마 오염 도토리 먹였대. 우리도 도토리는 수시로 먹어줘야 돼. 이제 6.25가 딱 터지니까 이번 전쟁 별거 아니야. 만세만 잘 부르면 살아 그러더래. 근데 이제 어떤 젊은 여자가 피난 안 가고 기 2개 감춰놨다가 그냥 인민군 들어오면 인민군 만세, 인민군 만세고 그 다음에 또 국군이 오면 태극기 들고 국군 만세, 국군 만세. 만세만 잘 부르면 사는 걸 멍청하게 피난 가서 그 고생을 다 한다고. 얼마나 재밌어. 이렇게 보고 만세만 잘 부르면 사는데. 근데 이제 인민군이 후퇴하다가 그러니까 잡혀 죽을까 봐서 국군 옷을 입고 후퇴를 한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국군이거든. 빨리 태극기 꺼내갖고 만세 하니까 옷은 국군이지만 속은 인민군이거든. 그러니까 따발총으로 갈게 되니까 맞지는 않았어. 허겁지겁 들으니까 걔가 주인인 줄 모르고 물라고 달라들더라만. 그러니까 우리 월이 만세니까 안 물더라만 주인 목소리 듣고. 그러니까 이제 만세를 잘 불러야. 이제 만세를 잘 불러야 살아. 근데 이제 그 젊은 여자가 지금 살았으면 90이 넘었거든. 지금도 만세를 잘 부르면 살아. 만세 부를 힘만 있으면 살아. 근데 만세 못 부르면 죽어. 만세를 잘 불러야 산다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죽었으면 걱정이야. 극락세계 가지고 성모님 만세 했다면 지는 또 작살나. 또 천당 가가지고 멍청하게 부처님 만세 그러면. 근데 천당에 가서 부처님 만세 그러면 지는 작살나는데 극락세계 가서 천주님 만세 하나님 만세 그러면 봐줘. 왜냐? 부처님보다는 하나님 훨씬 너그럽더만. 부처님이 너그럽더만. 내가 그 원불교 원음방송에 그 둥근소리라고 그래. 원불교 방송. 원음방송에 이제 출연했어. 딱 갔더니 작년에는 이현주 목사님 왔어요. 이제 또 1년 후니까 내가 또 딱 가야지. 작년에 이현주 목사님이 다녀갔어요. 그러더라고. 오늘은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기독교 방송을 틀고
이제 기독교 음악을 틀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딱 틀고 이제 방송을 시작했거든. 근데 기독교 방송에서는 스님 부르지도 않지만은 불러가지고 오늘 스님 모셨으니까 천수경 먼저 하자고 하면 방송 작살나. 근데 그거 불교에 졌어 우리가. 얼마나 더 그러워. 목사님 오셨으니까 기독교 음악 틀겠습니다. 찬송가 딱 틀고. 그러니까 극락세계 가서는 하나님 만세도 봐줘. 근데 천당 가가지고 부처님 만세 했다면 지난 작살나. 그냥 만세를 잘 불러야 사는데 그 만세 잘 부르는 쪽에 도토리가 우리나라 주나무가 소나무였어. 근데 지금 전부 참나무로 바꿔졌어. 근데 지금도 전라도 경상도는 소나무가 많아. 강원도 경기도가 참나무로 바꿔졌어요. 근데 소나무에다가 쓰레기를 태우니까 갑자기 솔방울이 많이 열려. 왜 그러냐? 우리 죽을 때 되니까 종자나 많이 퍼뜨리자. 근데 도토리가 매년 안 열려. 10년 만에 한 번이나 열려. 도토리가 연속 3년 풍년이 될 때가 있었어. 언제냐? 6.25 때. 그러니까 갑자기 화약이 터지고 수리탄이 터지고 하니까 우리 죽을 때 됐구나. 종자나 많이 퍼뜨리자고 막 도토리 많이 열리는 거라. 근데 그때 도토리를 먹고 많이 우리 국민이 살았어요. 참나무가 밑이라달치 들어가는데 만세 잘 부른 쪽에 참나무가 많다니까. 근데 강화도 가면 참나무가 소나무가 없이 거의 참나무야. 우리나라 화약이 제일 먼저 들어왔어 강화도가. 미국서 화약을 조약을 맺어도 강화 조약을 맺은다니까. 조그마한 섬이니까 점령하기가 제일 쉽거든. 화약이 제일 먼저 들어가지고 강화도는 그리고 강화도는 도토리가 많이 열려 매년. 도토리가 강화도가 우리나라 최고 유명해. 그래서 강화도 강의할 때는 강화도서 강의할 때는 옛날 선배들이 많이 죽었지만은 그래도 도토리라도 살려놨으니까 좋은 거다. 도토리 가까이 하면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무기 될 수 있는 게 다 녹두가 아주 좋아요. 얘가 돌잔치 하려고 날 받아놨는데 아스피린을 50개를 집어먹었어. 야 이거 녹두가루 먹여야 되는데 녹두가루 먹이다 죽으면은 이건 뭐 이거 손자라도 이거 해결할 길이 없어. 빨리 병원에 가라. 아스피린 50개 먹었다. 의사가 주사 놔줘요? 주사 놓다 죽을 걸 뻔한데. 그러면 의사는 주사 놓다 죽으니까 구속돼. 안 놔주면 또 구속돼. 죽은 애 놔두고 주사도 안 놔주고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 의사는 주사 놔도 구속되고 안 놔도 구속되거든. 그러니까 집에 가서 15분만 기다려보자고 그렇게 사정을 하더래. 집에 와서 녹두가루만 먹여보고 죽이자고. 녹두가루 먹이니까 땀 쭉 흘리고 자더라고. 근데 깨어났어. 작년에 시집갔어. 그리고 녹두가루가 그렇게 그게 죽어갈 때 참 잘 써먹었어요. 이거 뭐 녹두가루 써먹었다는 얘기를 뭐 언제 다 얘기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도토리와 메밀과 녹두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녹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좀 성경 말씀을 하고야 좀 거룩한 것 같은데 그냥 계속 뭐 욕이나고 앉았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해야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서 여름잔치 하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았으니까 여름잔치는 봉투만 내고 앉지 마세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토리 묵도 좋고 메밀묵도 좋고 주야로 묵상을 하면은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놀래루야. 이제 노래 하나 이풍일 세상 한 장 넘깁시다. 이풍진 세상에 우리 백성 백년 만일 민족이
합성 세제로 빨래하면 계곡물을 못 마시고 정화시설 100번에도 강물이 맑을까. 양된 물로 만든 세제를 곰곰이 생각하니 영성 세제만 쓴다면 또다시 정화된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